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 동화중 파트 1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퀴즈, 유효동 반경과 휠 스피드, 주행저항, 종슬립과 구름저항,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에 종슬립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차량을 가속할 때 발생한다.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발생한다. 차량을 제동할 때 발생한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비디오 종슬립에서 저는 유효동 반경과 휠 스피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정반경, 유효동 반경, 무하중 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종슬립과 마찰 개수 선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마찰 개수, 최대 마찰 개수, 동마찰 개수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편한 설명을 위하여 강도가 무한대인 경우를 초강도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행저항이 없고 휠과 레일이 초강도를 갖는다면 휠과 레일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유효동 반경은 무하중 반경하고 똑같고 다시 무하중 반경은 정하중 반경과 똑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반경이 똑같게 됩니다. 이 경우에 수평한 도로에서의 휠은 속도가 줄지 않고 정속 주행으로 계속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앞서 슬라이드와 같은 이상적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타이어와 도로가 모두 변형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무더운 여름에 트럭이 과적을 하고 포장도로를 주행을 하면 이 그림과 같이 도로가 움푹 패이게 됩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상당히 커서 연료 소모율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타이어가 회전하는 동안에 변형이 안 된 부분이 끊임없이 노면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변형을 하고 노면을 떠나면서 원래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하중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히스테리시스 댐핑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형을 시작할 때 발생했던 에너지가 변형이 끝났을 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지면을 떠나게 됩니다. 노면이 소프트하거나 과적을 많이 하게 되면 도로도 이 그림과 같이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주행저항은 크게 4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겠는데 구름저항, 공기저항, 등판저항, 관성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구름저항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재질과 치수면에서 보면 차량의 속도, 타이어 크기, 타이어 구조, 타이어 마모, 타이어 동작 온도, 수직하중과 타이어 내압, 전후하중과 좌우하중, 도로와 타이어 간의 슬라이딩 있고 노면 조건에서 보면 마른 도로 혹은 젖은 도로, 그 다음에 눈길, 부드러운 길 혹은 딱딱한 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휠디스크의 회전 공기 저항, 허브 비어링의 마찰 저항, 사이드 슬립각, 캠버각 등이 팩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환경은 초강성을 갖는 도로상의 타이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도로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같이 강성이 큰 재질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타이어는 변형을 많이 합니다. 이 경우에 노면 변형은 제로가 되고 노면 회복량도 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타이어의 변형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정하중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타이어에서는 수직응력 분포가 화면과 직각인 YZ 평면의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의 길이는 YZ면을 중심으로 양쪽이 모두 똑같게 되어서 접촉면 앞쪽의 합력 FF와 접촉면 뒤쪽의 합력 FR이 크기가 똑같습니다. 또한 합력 FZ의 작용선은 노면 접촉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타이어가 굴러가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주행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히스테레시스 댐핑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직 하중의 분포가 비대칭이 됩니다. 따라서 YZ면을 기준으로 타이어가 선행하는 노면 접촉면 앞부분의 크기가 FF가 후행하는 노면 접촉면 뒷부분의 합력의 크기 FR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행 접촉면의 응력 분포가 후행 접촉면의 응력 분포보다 크게 되어 전체의 합력의 작용선은 중앙이 아닌 휠축보다 앞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주행저항 때문에 정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 토크나 견인력을 일정량 계속해서 공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속 주행 상태의 종슬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량의 구동력이 주행저항을 이기지 못하면 차량은 가속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정속 주행을 할 때 모든 구동력은 차량의 주행저항을 극복하는 데 사용이 되고 가속에 사용되는 힘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종슬립이 존재하게 되고 실제 계산에서는 무시됩니다. 주행저항을 받지 않고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타이어의 종슬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퍼펙트 프리롤링이라고 부르고 실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슬립이 제로가 되는 자유주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휠이 정속으로 주행을 하는데 수평이고 평평하고 직선인 도로 위를 주행합니다. 가속이나 제동 토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모든 자유도에 슬립은 없어야 합니다. 타이어의 구름 저항과 타이어의 비대칭 구조에 기인하는 사이드 포스와 셀프 얼라이닝 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견인력은 가할 수가 있습니다. 종슬립과 주행저항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빨간 수평선이 여기 보이죠? 종슬립이 제로인 정속 주행선이고 가속도 없고 제동도 없으며 차량의 정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견인력이 가해지는 상태입니다. 견인력을 중지하면 차량은 타행 주행 상태가 되고 제동을 하지 않아도 주행저항에 의하여 감속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동력을 가하면 제동 슬립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가속을 하면 정속 상태로 진입을 한 후에 가속 슬립이 발생합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슬립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답은 2번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발생한다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저항은 4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히스테리시스는 구름저항의 주요 요소입니다. 구름저항으로 타이어 접촉면의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합력이 뒷부분에서 일어나는 합력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전체의 합력이 제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구동력이 주행저항을 이기지 못하면 차량 가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행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견인력이나 휠 토크가 필요합니다. 종슬립이 제로가 되는 자유주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평하고 평탄한 도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는 상태이고, 구름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견인력을 적용시키는 정속 주행 상태이고, 휠 토크가 제로이고 모든 방향의 슬립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비디오를 보시면 앞으로의 비디오를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의 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응력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이어가 정적인 상태에서 변형을 할 때 각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른 정적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 동화 중 제2편이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2편의 내용은 동화 중에서 타이어에 걸리는 응력 분포와 종슬립의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그래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